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진짜 세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율은 안 올렸는데 왜 우리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까요? 왜 월급은 올랐는데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정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압니다.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제는 상식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에게 가장 치명적인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도 해야 하고 공공사업도 해야 하고 위기 때는 지원금도 줘야 합니다. 그럼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율을 올리면 바로 반발이 나옵니다. 지지율이 흔들립니다.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같은 정책이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이 됐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채를 발행합니다. 돈을 더 만듭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겉으로 보면 세금은 안 올랐습니다. 복지는 늘었습니다. 지원금도 나옵니다. 좋은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이 늘어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 줄어들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을 모아서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 현금을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 자산보다는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 이분들이 가장 먼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10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월 300이면 꽤 괜찮은 소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숫자는 그대로 300인데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김밥 가격, 치킨 가격, 전세, 월세, 아파트 가격, 생활비가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찍힌 돈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녹아내리고 자산은 팽창합니다. 이 격차가 반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금을 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지원금 25만 원을 받으면 당장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시장에 풀리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결국 내가 받은 25만 원은 몇 달 뒤 물가 상승으로 상쇄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인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시장 탓, 기업 탓, 임대인 탓, 누군가의 욕심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통화량과 자산 가격, 그리고 구매력의 관계를 보면 그 구조는 훨씬 단순합니다.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현금만 들고 있는가?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 정책이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잠식하고 있는가? 감정적으로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계산은 해야 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시대라면 현금을 쥐고 버티는 전략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현금 흐름,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식수를 찾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화 팽창 시대는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을지 아니면 잠식당할지는 투표보다 먼저 내 자산 구조가 결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 분노가 아니라 구조 이해. 오늘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